오늘 이렇게 아산현 충사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된 거는 전통 공연예술진흥재단이 이렇게 원래는 전통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을 무대 삼아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이런 공연을 꾸려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뒤에 지금 벌써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이 바로 이용구 명인인데요. 오늘은 대금 연주뿐만 아니라 단소도 들려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설명도 조금 해주실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용구 선생님은 조금 늦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금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는데 워낙 타고나셔서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대회에서 금방 상을 다 타셨다고 해요. 그만큼 오늘 아마 여러분들 좋은 연주 이곳에서 감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구 선생님의 대금 단소 연주, 그리고 우리 김원준 선생님의 장구 반주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추계예술대학교에서 대금을 가르치고 있는 이용구라고 합니다.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조금 늦게 대금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옛날에 국악을 시작할 때나 환경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국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런데 불현듯 국악의 단소라는 악기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이끌려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단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단소를 취미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대금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공연에 앞서서 단소랑 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고, 대금하고 단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악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금하고 단소는 일단 크기가 좀 차이가 있죠. 대금은 큰데, 그래서 큰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금. 그리고 이제 이 적이라는 가로로 부는 적을 나타내는 금이라는 악기 중에 대금, 중금, 소금이 있는데, 우리가 옷을 입거나 이럴 때 대중소 같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대금은 큰 악기, 중금은 가운데 악기, 소금은 작은 악기. 근데 그 소금하고 크기가 거의 같은 게 이 단소라는 악기예요. 이 단소라는 악기인데, 이 대금은 재료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대나무죠. 자,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참 재미있는 구분법이 있는데요. 악기의 재료를 가지고 그 악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속, 사죽, 포토, 형목. 이게 금이라는 것은 쇠, 석은 돌, 사, 줄, 죽. 바로 이 죽에 해당하는 것이, 대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대금, 중금, 소금, 뭐 필이라든가 퉁소라든가 이런 악기예요. 자, 먼저 대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생님이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의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구조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금은 치구가 굉장히 큽니다. 악기의 길이도 길지만 치구가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의 특징적인 그 농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음정을, 소리를 떨고 소리를 꺾어내리고 흘려내리고 또 밀어 올리고 하는 이런 주법이 전통 주법인데, 그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구가 커요. 그리고 치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금속으로 해서 어떤 쇠붙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보호하는 이게 쇠붙이가 청가리개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홀이 있는데 요걸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공이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칠성공이라 그래서 전체적인 그 대금의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조율을 맞출 수 있는 지공이 있는데, 이거 지공이 아니고 이 홀이 있는데, 이거는 칠성공이라 그래서 보통은 1개, 2개, 뭐 많게는 7개까지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청소리라는 거예요. 치구와 지공 사이에
약간 넓은 이 홀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갈대 속에 있는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갈대 속에 있는 얇은 막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막을 이 악유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조금 더 청아한 소리가 나고 어떻게 보면 하모니카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색소폰의 그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화려한 울림 이런 것이 나기도 해요. 잠깐 이 소리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청소리가 안 날 경우. 근데 청소리가 나려면 이게 약간 습기가 있으면 좀 늘어나겠죠. 청소리는 잠깐만 들어볼게요. 자, 간략하게 소리 들었는데 어떠시죠? 조금 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청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대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 단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전통 음악에서 단소의 역할은 주로 그 상청 높은 음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소라는 것이 음역이 굉장히 음역이 좁아요. 음역이 좁기 때문에 한정된 음계. 정악 단소에서는 계면조에 주로 계면조의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가곡 반주, 그다음에 뭐 시조 반주, 그다음에 민간에서 어떤 민간 줄풍이라든가 아니면 청송곡 같은 이런 곡을 연주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금과 단소의 이런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들려드릴 음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조라는 음악인데요. 산조라는 음악이 대략 19세기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산조가 탄생하면서 국악계에 어떤 그 변혁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 독주곡, 기악 독주곡이고 굉장히 짜임새가 좋고 또 국악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의 모든 악기에 산조라는 음악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단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역이 굉장히 넓지가 않고 그다음에 상청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청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농리금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치구와 지공이 굉장히 작아요. 단소랑 대금에 비해서 대금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단소는 굉장히 작아요. 조그매요. 그래서 이게 음정의 변화가 심하지가 않아요. 그 농음을 하기 위해서는 음정의 변화가 굉장히 커야지 요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그 단소의 한계를 극복해서 산조를 만드신 분이 추산전용선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단소를 가지고 산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단소가 사실은 단소 산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연주되는 장르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사실 단소 산조 연주가 거의 없었고요. 올해 전주 소리축제에서 연주가 한 번 있었고 지난달에 KBS 국악관현악단하고 협연한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최근에 이루어진 단소 산조 연주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단소 산조라는 것이 듣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 산조주법하고 단소의 산조주법이라는 것이 있고 정악의 전통주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정악에서는 호흡을 가지고 요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양반들이나 궁중에서 연주됐던 청송곡이라는 음악이었고요. 이제 그 민간 그 서민들이 했던 음악을 잠시 전라도 지역에서 했던 그 산조라는 음악인데 요성이 굉장히 다른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음악의 차이가 어떤가요? 하나는 조금 더 아정한 느낌이 들고 편안한 느낌이 들지만 두 번째 진도아리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슬픈 감정이 더 들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단소산조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그 일화 같은 거를 잠시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산조에서 요성을 하는 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돼요. 이 고개를 막 흔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길거리 갈 때도 고개를 이렇게 막 저으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그때 제가 20대인데 야, 너 젊은 나이에 안 됐다. 미리 그렇게 됐냐. 그리고 제가 저를 막 그렇게 놀렸어요. 이게 이제 약간 연주법이 이 세로로 부는 악기인데 그 호흡으로 요성하는 거 말고 악기를 흔들어서 요성하는 법은 단소라든가 퉁소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샤쿠하치마저도 같아요. 고개를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요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단소산조 여러분이 또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단소산조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들었다는 것도 나중에 아마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소산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단소산조를 감상하셨고요. 자, 대금이 그냥 대금하면 다 똑같은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대금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더 크고 하나는 조금 더 작지요. 자, 이 큰 것은 궁중음악이나 선비들이 연주했던 정악대금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정이 조금 더 낮아요. 낮고 아까 단소로 연주했던 청송곡 같은 이런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에 음악이 대체로 느리고 아정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있고요. 구조는 똑같아요. 치구가 있고 청공이 있고 지공이 6개고 그다음에 모든 그 조율할 수 있는 칠성공이 여기는 이제 정악대금은 2개 있고요. 이거는 개수는 칠성공의 개수는 상관없고요. 근데 산조대금하고 정악대금의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치구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 이렇게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자, 이 짧은 악기는 치구가 굉장히 커요. 이 긴 악기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치구가 크다는 것은 소리를 냈을 때 소리를 내 가지고 조금 제쳤을 때 음정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음정의 변화의 폭이. 그래서 조금 더 속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 민속학적인 색채를 더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울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울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정악대금은 그냥 약간 흐느끼는 정도지만 산조대금은 통곡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차이가 있어요.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간략하게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드리고 산조대금 연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산조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공연장에서 보면 그 팜플렛에서 보면 어떤 유파가 정해져 있어요. 유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유파가 있다는 것은 그 무슨 이생각류, 소영성류, 뭐 김일구류, 박정선류 이렇게 유파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산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이생강류 대금산조다 그러면 이생강이라는 분이 이 산조를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생강 선생님의 산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른 산조에 비해 굉장히 고운 소리가 나고 맑고 다른 산조보다는 좀 밝은 그 이생강 선생님의 태생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생강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은 일본이고 또 부산에서 많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산조를 만드는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조와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인데 산조라고 하면 보통 전라도 지역, 남쪽 지역의 계면조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생강류 산조에서는 메나리조라는 가락이 들어갑니다. 메나리조는 경상도, 강원도 지역의 그런 토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래도 부산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쪽 음악을 산조라는 것에 넣어서 산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메나리조는 중중무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연주해 드리겠습니다.